네,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이 바로 기상기사 실기날이었습니다. 저 역시 오늘 기상기사 실기를 봤었는데요. 비록 다양한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시간에 한번 제가 천천히 기상기사 실기에 대한 답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문제였던 히트 묘화나 단열선도, 그 다음에 보조 분석도에 대한 답을 한번 제가 천천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험 봤던 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네, 그럼 한번 천천히 답을 매겨보겠습니다. 개봉 박두. 그럼 한번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우선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가 쓴 답은 100% 정답이 아닙니다. 저도 그냥 한 명의 시험자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풀이할 수 있구나 정도로 참고하면 좋겠습니다. 1번 문제는 역시나 기상 전문이 나왔는데요. 기상 전문 문제는 제가 숫자를 기억하고 있지 않아서 답을 완전히 적기는 어렵지만, 다만 기상 전문 모형을 바꾸는 게 나오는데 위와 같은 포맷으로 기업을 했다면은 만점입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풍속 단위는 노트 단위로 나왔고, 이 날개 깃발이 50노트 단위이고 긴 작대기가 10, 작은 작대기가 5노트, 이를 유의하였고, 또한 시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드 그대로 기입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1370이 있을 때 20km라고 쓰면 안 되고 그냥 70 그대로 기입해야 되고, 또한 강수량 역시 69972가 있을 때 0.7-2가 아니라 997/2, 이 그대로 기입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만 주의했다면은 기상 전문 모형 문제는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기상기사 실기에서는 기상 전문 해석 그 숫자를 가지고 그냥 단순하게 이때 기온이나 아니면 강수량을 그냥 글로 정리 나왔습니다. 그러나 현재 들어서는, 저 역시 그랬는데요, 현재 들어서는 점점 모형으로 바꾸는 문제가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기상 전문이 쫙 나와 있을 때 이것을 종관 기상 실황 모형으로 바꾸는 문제가 나왔고, 혹은 반대로 이미 나와 있는 종관 기상 실황 모형을 이제 반대로 숫자로 기입하는 게 나오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종관 기상 실황과 전문 해석 이 두 가지 잘해야 됩니다. 좋게 보면은 이제 글로 적는 게 줄어들어가지고 좀 더 간단하다고 볼 수 있지만, 나쁘게 말하자면은 이제 종관 기상 실황도 확실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암기할 게 조금 더 많아져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더 다방면의 준비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종관 기상 실황과 기상 전문 해석 이 두 가지를 모두 잘 해야 되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서로 연동할 것인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문제는 일기도묘입니다. 이번에는 2014년 8월 24일, 즉 부산 지역 폭우 하루 전날에 사례가 나왔는데요. 이게 실제 기상청에서 받아온 일기도인데, 이렇게 적으면 완벽하겠지만 이렇게 적는 건 실제로는 불가능하고, 그냥 특징을 알려드리자면은 중국 동부 지역에 저기압이 있다는 것을 필수로 표기해야 되고, 또한 연해주 지역을 중심으로 그 기압 정도력이 굉장히 컸는데 이 지역을 이렇게 기압 정도력이 컸다는 것을 강조해야 됩니다. 또한 러시아 지역에 보시면은 고기압이 발달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기입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구름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여기는 저기압이구나 라고 오진할 수 있지만, 물량 기지 말고 기압에 집중해가지고 여기는 기압이 높아서 고기압이다 라고 적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량을 가지고 저기압이라고 판별하면 안 되고, 물량을 무시한 채 기압값을 가지고 등압선을 그려야 되지 물량에 속으면 안 됩니다. 또한 그 티베트 지역을 중심으로 기압이 낮았는데요. 여기다가 작은 저기압을 하나 또 그려면 좋고, 또 현재 이 표시를 보고 색칠해야 됩니다. 즉 이렇게 황사나 안개 모양이 있으면은 노란색, 초록색 점이 있으면은 B 표시, 즉 초록색으로 그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3번 문제는 대기선도였는데요. 대기선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1번 그 기상 전문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층 기상 전문을 가지고 다른 선도를 기입하는 게 나왔는데요. 그래가지고 기입을 한 다음에 그에 맞는 기술점 온도하고 여러가지 대기 불안해 지수를 구하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는 상층 혹은 지상 이 둘 중 하나만 가지고 외웠다가는 되려 3번 문제에서 이 수정 이상 낭패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상층 기상 전문도 같이 외워야 합니다. 3번 문제는 보조 분석도였는데요. 이 역시 중국 상하이 기준으로 나왔습니다. 답은 뒤에다가 설명하고, 우선은 보조 분석도 하나하나를 설명하자면은 이제 이거는 850 유선장인데요. 상하이 지역을 중심으로 하층 Z가 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북쪽에서 바람이 불어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 온의 모습을 보시면은 상하이 지역을 중심으로 345에서 350 가량의 초고 상당 온의역이 놓였음을 알 수 있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상하이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다량의 수증기가 존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 온의가 높으면은 집중호우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상하이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호우 가능성이 높겠구나를 시사할 수 있습니다. 아까 봤던 것은 하층 Z인데요. 슈월트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는 안정한 기간 내에서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이 있냐 없냐를 판별하는 것이지, 하층 Z로 인한 폭우에서는 슈월트 지수를 보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K지수를 갖고 왔는데요. 상하이 지역을 중심으로 39K 정도의
높은 K값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그 보통 단계의 뇌호를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중국 동부 지역의 K값이 다소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지역을 중심으로 그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여가지고 이 가장자리에서 수증기가 다량 유입되었고 또한 5820과 5880 GPM 사이에서 그 수증기 통로에 놓이기 때문에 상하이 지역을 중심으로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꼭 상하이 말고도 상하이 주변 기압계를 보자면은 오메가 형태의 블로킹이 있는데요. 전리저기압이 남하하고 있는데 블로킹으로 인해서 동진하지 못하고 역회전하면서 중국 동부 지역에 한기를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850을 보시면은 상하이 지역은 18도선과 21도선 사이로 850 헥토파스칼의 기온이 약 20도였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15도를 더하면은 지상 지역의 낮 최고 기온은 대략적으로 35도였습니다. 500 헥토파스칼 기온은 영하 3도인데 낮 최고 기온은 35도로 38도의 상하층 기온차가 벌어져가지고 대기가 다소 불안정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 지역을 중심으로는 그 제트기로에 놓여있지 않기 때문에 상하층 커플링은 없었습니다. 또한 전체적으로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는 추세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답을 적자면은 우선 큰 답은 바로 집중호우가 우려되었다입니다. 상하이 부근을 중심으로 하층 제트가 불고 있었고 이를 토대로 K지수를 본 결과 38에서 39K로 제법 높은 값을 보이고 있어서 이제 보통 내후 가능성을 시사하였고 또한 수증기가 매우 많이 유입되었는데 초고 상당 온유역에 놓이면서 수증기가 매우 많았고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놓여 있었으며 수증기가 매우 원활하게 유입되었기 때문에 강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러한 구름이 발달한 원인은 바로 에서 보시면은 북태평양 고기압이 남하하면서 상하이는 가장자리에 들었고 북쪽에서 남하하는 찬 기단과 만나면서 불안 정도가 심해졌습니다. 또한 오메가 형태의 블로킹으로 인해서 전리저기압이 역회전하여 한계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두 간의 대기 불안정이 매우 심해졌고 850 헥토파스칼의 기온은 20도, 지상 기온은 35도인데 상층 기온은 영하 3도로 상하층 기온차가 매우 커지면서 이렇게 연직적으로 발달한 비구름대가 생겼습니다. 5번 문제는 바로 이걸 가지고 경남 지역의 8월 25일 날씨를 예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경남 지역도 역시 345 켈빈 정도의 높은 상당 온유값을 보이고 있었고 중간 저기압이 내륙을 관통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하층 제트가 매우 강하게 폭넓게 불고 있었는데 남서풍 계열이기 때문에 수증기가 다량으로 유입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는 바로 하층 제트가 불고 있는 상태에서 상층 발산이 매우 원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지상에서 상층 제트, 또 상층 발산으로 인해서 제트 2차 순환에 의한 상하층 커플링이 발생함에 따라 연직적으로 매우 강력한 비구름대가 발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하층 제트가 강해서 다량의 수증기가 유입되었고 초고 상당 온유역에 놓이면서 수증기가 매우 많았으며 제트 2차 순환에 의한 상하층 커플링으로 연직적인 구름대 형성 그리고 영하 5도의 한기로 대기가 매우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토대로 답은 경남 내륙 중심으로 집중호우 가능성이 있다가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6번 문제는 좀 다소 신유형이었는데요. 바로 A와 B 이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많은 B를 내렸느냐가 문제였습니다. 우선 결론만 말하자면 답은 바로 B입니다. 그럼 A는 왜 답이 아닐까요? 우선 보시면은 KF가 없었고 또한 아무런 딱히 특징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하층에서부터 350 헥토파스칼까지 포화된 상태이고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최대 8에서 9km 정도의 연직적인 구름대가 발달하였는데 천둥번개는 없어도 강한 비가 내릴 수 있었습니다. 또한 남풍류가 불었기 때문에 수증기가 많이 유입되어서 답은 B가 아니라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B가 아니라 A로 답을 선택하신 분이 정답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럼 B가 왜 아닐까요?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색깔이 쳐져가지고 이게 KF구나 그럼 대기가 불안정하겠네 그리고 대류가 활발하겠네 라고 봐가지고 많은 분들이 좀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노란색은 KF가 아니라 C입니다. C는 대류 억제 지수인데 KF 값이 실제로 매우 작았습니다. 즉 C 값이 매우 커서 위잠재 불안 정도가 나타나였고 이는 그 대류가 억제되면서 순학성 혹은 대륙성 강수가 불가능하였습니다. 또 지상으로는 역전층이 발생하기 때문에 대기가 매우 안정하였으며 또한 가장 최종적 힌트는 바로 풍향입니다. 하층으로 동풍이 불면서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는 팬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기가 매우 안정하였습니다. 그래서 C인이 크고
하층 동풍으로 인해 대기가 안정하였기 때문에 대류성 강수가 불가능하여서 답은 B가 아니라 A가 답입니다. 네, 이상으로 기상기사 실기에 대한 답을 알아보았는데요. 비록 문제가 다소 어려웠지만 4시간 동안 침착하게 잘 푸셨다면은 충분히 만점 받고 기상기사 실기 합격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기상기사 실기를 봤던 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그리고 저도 이상으로 기상기사 실기 답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